전사들과 5개 폭탄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법안 처리를 더 편한 마음으로 강행할지도 모릅니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죽음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에는 정치권이 너무 무기력하고 한심합니다. 여당은 공소 취소 위험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법안 처리 시기만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권력과 맞서 싸우려면 스스로 떳떳해야 하는데 아직도 윤석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죄를 취소하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권력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심판하며 정리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을사오적보다 더 나쁜 놈이 이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범죄자 이재명이 나타나서 모든 걸 망가뜨려 합니까?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야 전환길이 좀 심하다고 하는 분들 반박하고 해보라니까요. 이재명 2주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5개 재판 받고 있잖아요. 12개 혐의잖아요. 그거 형량 합치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재명은 자신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공소 사실을 없애기 위해서 입법으로 이번에 특별법 만든다나요? 자기 범죄 혐의 없애려고.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민주당했던 분들 진짜 잘못됐잖아요. 두 번째, 개헌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제가 물러나면 감옥 가야 되니까. 지금 이재명 하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와 다 망가지고 있다고요. 김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니까 현지 손잡고 망명해라. 그나마 니도 살고 자유대한민국 사는 길이라고 전환길은 논평을 합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다. 북한은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사드 배치하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자파로 암 걸린다,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한다, 이런 말들로 성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드는 지금도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이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그때 당시에 사드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 과학도 현실도 무시한 채 누구의 편을 들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석권호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간첩 혐의를 받았던 민주노총 조직국장입니다. 북한에서 지령문을 100번 넘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 암호가 해독이 된 겁니다. 그 지령문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등 파격적인 반일 투쟁으로 반일 감정 고조. 2019년 7월 저때가요,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북한 지령문 대로 모든 게 실행되고 있던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 인심 부추기, 평화 파괴범 윤석열 탄핵하자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인근 시위 지시, 진보당 장악, 원내 진출 지원. 그래서 지금 진보당은 원내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민노총에 내려보낸 북한의 지령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놀랍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 첫 번째, 구약시대 아모스와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에서 나라의 부패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경고하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썩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깨어서 교회가 기도하고 회개를 외치며 반성경적인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는 복음만 얘기하라고요? 네, 맞아요. 복음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복음은 너만 구원받기 위한 게 복음이 아니라고. 그 복음은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개인을 넘어 가족, 학교, 직장, 국가, 온 열방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I think the amazing part of it for us is that we were the ones who alerted the South Korean law enforcement regarding this individual who was the drug trafficking queen who was exporting the GBL from South Korea, and it was the largest seizure that has ever been made in South Korea. And as a result of our work, South Korea was able to identify and arrest 5 South Koreans and Sing Sing. 광화문에서 이젠 대놓고 중국 행사까지 하는데 역시나 언론은 보도를 맡고 있어. 내가 그 현장을 보여줄게. 한 선교사가 대한민국 언론이 국민들을 속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걸 분석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신문을 잃지 안 본다는 거. 자료, 데이터가 일단 좋아야 돼요. 20-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뭐 논쟁하다가 신문에서 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신문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송과 신문이 권위를 다 잃었어요.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너무나도 단편적입니다. 어느 한 편을 드는 거예요. 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부의 사령관이 내는 보고서입니다. 이란이 우리 비행기를 떨어뜨렸다고 그러는데 우리 비행기는 한 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거기서 얘기해줘요. 조종사들은 다 탈출해서 살았다. 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은 지금 미국이 압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 보면 미국이 헤매는 거로 나오죠.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예상한 신문 우리나라에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신문이 써준 대로 투표했으면 트럼프 11%, 카말라 89%로 카말라가 이기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는 애초에 틀렸다. 한국 언론이 그렇게 많이 외국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유튜브가 KBS보다 더 정확하게. 저는 이거 하기 싫습니다. 전 내년 현장에서 안 갈 겁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현장 학습가라는 이재명에게 현직 교사가 극대노에서 들이받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발언과 함께 시작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그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이게 취지만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장학습 저 1년에 8번씩 갔던 초등교사입니다. 하지만 저 재작년부터 현장학습 보이콧했습니다. 저는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초등교사 우리 동료교사께서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현장학습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선생님께서는 뒤로 안전관리원도 있었고 그 학생을 뒤로 여러 번 쳐다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전조치를 다 했을 때 면책권이 아니라 교사의 고의성이 없으면 반드시 면책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법적인 부분입니다. 이어 이재명의 탁상 인정을 찢어버리는 교육계의 적나라한 현실을 알려주는데요. 그리고 저희 이 면책권 줬다고 현장학습 전 안 갈 겁니다. 왜 안 갑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엄청나게 옵니다. 현장학습 가기 전날 어떤 민원 오냐면 이 학생과 친하니 이 학생과 짝꿍 시켜주세요. 왜 그리 멀리 현장학습을 가서 멀미하게 만드니까 범죄 조율까지 해야 합니다. 그게 교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저는 이거 하기 싫습니다. 저는 내년 현장학습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민원, 안전, 그리고 업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현장학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과학 실험할 때도 민원이 오고 체육대회 할 때도 민원이 오고 모든 교육 활동이 현재 위축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학습 강제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듣다 보면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일부 악성 학부모들도 참 가관이네요. 현재 이러한 사항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많은 정상적인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국민 25만 원 지원과 관련해 한 선교사가 크리스찬들에게 일침을 날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25만 원씩 뿌려대는 그 포퓰리즘 정책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아이들, 장애 아동들에게 냈던 복지 예산을 다 삭감하고 없앴어요. 이런 거 보도 안 하잖아요. 이런 거 모르잖아요. 저소득층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복지 예산이 삭감되고 줄여지고 전국민 25만 원씩 받았으면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야 될 돈인데 이걸 왜 똑같이 나누는 거지?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돌보라고 돼 있어. 오늘 이 시대의 과부, 고아, 나그네가 누구일까? 동성애자라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동성애자는 소수예요. 국회의원도 소수인데 약자예요? 절대로 그들은 소수라고 해서 약자가 아니거든요. 동성애는 소수지만 약자가 아니에요. 강해요. 정치적 아젠다를 끼고 있어요. 오늘날에 그런 과부, 고아, 나그네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탈북자들. 탈북해서 자유를 찾아 신앙을 찾아 온 사람들을 다시 북송시켜버렸거든요. 지지난 정권에서. 이런 걸 보고서 한국교회가 분노해야 되는데 아무 인식도 없고 의식도 없이 선교지를 가고 나는 신학자요, 나는 목사 이러고 있으면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안타깝다. 지금 민주당의 정신 나간 개헌 강행으로 전국 곳곳에서 초대형 집회를 하는데 뉴스에 보도하는 거 본 적 있어? 지금 정부는 국민들 눈을 어떻게 좀 가리고 있어? 여러분, 이 정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집회가 매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주인이면 이상하다 느끼셔야 됩니다. 이상하다 느끼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자를 세금 폭탄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금투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폐지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불과 1년 만에 번복할 것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 정책 역시 혼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 폐지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은 정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우리 국민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 폭탄인 것입니다. 세금은 시장에 내보내는 가장 강력한 정책 신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벼운 SNS 정치로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폭탄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다. 결국 그들의 목표는 전 국민의 공무원화, 전 국민의 배급견화입니다. 중산층이 붕괴돼서 중산층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국가의 빌부터 사는 하층민만 남게 되거든요. 베네수엘라를 한번 봐보세요. 완전 교과서예요 이거. 한때 남미 최고의 부국, 심지어 기름 매장량이 1위인 나라. 이 나라의 국민들이 왜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까? 왜 길거리에서 몸을 팔고 있냐고요. 소름 돋게도 과거의 베네수엘라에서 지금의 대한민국과 똑같은 시나리오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과도한 복지로 경제를 망치고 빵 한 조각을 던져주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이렇게 돼지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 민주호소인들의 진짜 정체입니다. 이 매덕이들 갖다 버려서 우산이요. 이제 국산이라고 중국 짱개 새끼 거라 노리던 분들 이제